의정부문화원 온라인 강좌 의정부 이야기.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의정부 둘러보기, 상곡동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상곡동이라고 하는 곳, 이제 최근에 상곡동을 이제 가보신 분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상곡동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텐데요. 상곡동에 대한 그 이미지가요. 제가 이제 준비한 상곡동 사람들 이야기는 주로 과거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도로 보는 상곡동이라고 하는 목차입니다. 이 이제 경기도의 이제 옛 지도들, 1910년대, 70년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제 위성 사진으로까지 이 상곡동의 모습을 담아낸 지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변화를 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로페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자에 실려 있는 글 가운데 이 상곡동의 어떤 지리적인 특징, 그리고 이 안에서의 이 마을 구성들을 굉장히 잘 요약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를, 상곡동의 과거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과거라고 하면 그때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곳과 이제 지금 여기. 그래서 그때 그곳, 상곡동의 그때 그곳을 먼저 첫 번째 그때는요. 버스와 음마차요. 이 버스, 음마차 둘 다 운송수단입니다. 이제 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상곡동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전에 버스는 있었겠지만 이 밀락동까지는 왔어도 이 상곡동까지 들어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운송수단으로서의 음마차, 사람이 타고 다닌다기보다 어떤 짐을 싣고 다니는 이제 그러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또 마을계 여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곡동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상 이 가구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요. 이 이제 안에서 서로 각 마을마다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계 여행을 가셨던 그때. 그리고 집성촌, 여기도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명절에서의 어떤 이제 풍경들, 상곡동의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상곡동 그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곳, 어떤 이제 곳, 그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면서 이제 추억을 해보기도 할 텐데요. 아마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이제 고향이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장면, 사건도 있겠지만 어떤 떠오르는 장소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상곡동에서 준비한 부분은 상곡 낚시터와 고산초등학교, 목욕개울, 구멍가게, 느티나무입니다. 혹시 구멍가게 하면 구멍가게에서 나는 이걸 참 좋아했었다 라고 하는 거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엄마 심부름으로 밀가루 사와 이러면은 네. 밀가루도 팔았어요 그 시절에. 네네. 네. 밀가루가 기억이 남으시죠? 네네. 또 계실까요? 저희 동네에는 가구 수가 좀 200가구가 넘는 가구가 살았나봐요. 좀 제법 컸는데 네네. 마을 회관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을 회관에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구판장이라는 네네. 그 가게가 있었거든요. 네. 그곳에서 거의 다 해결을 했죠. 부족한 거는 시장으로 갔고. 네. 유사한 형태가 이 상곡동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만 이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운영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네 번째는 상곡동, 남아있다면 다시 살아보고 싶은. 제가 저도 이제 상곡동 이제 마을지 집비를 위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만나뵌 여러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그곳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거기서 살아보고 싶다.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지 뒤에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로 보는 상곡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곡동의 이 지도들을 이제 경기도에서 모아서 발간을 한 것이 있습니다. 1910년대의 이제 지도입니다. 제가 이제 포인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에는 우선 이제 그 여기는 양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과 우리가 어떤 지리적 행정구역상의 이제 구분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상단에 이 상곡동 이게 있는 이제 상곡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곡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고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곡동과 고산동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네, 상곡동, 고산동이 마주보고 있고,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이제 어떤 이 집의 이야기도 그때 이 상곡동과 이 고산동의 위치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좀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후에 이제 이것은 이제 1960년대 지도입니다. 여기에 이 상곡리 조금 이제 크게 이제 보이시죠? 여기 네. 상곡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고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밀락동이고요. 여기 이제 상곡리를 보면 여기에 좀 이 자연 이 마을의 명칭들이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은돌로 시작을 해서요. 여기에 뱃벌이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은 뱃벌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뱃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독바위가 있고요. 더 들어가서 잔돌배기 더 안쪽으로 입속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세쟁이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상곡 저수지입니다. 원래는 상곡 낚시터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그 상곡 저수지였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지도에는 명칭이 그대로 상곡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까지 이제 그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갓바위고요. 고산초등학교 이 학생들이 이제 이쪽으로도 소풍을 좀 갔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아. 그다음 더 이후에 이제 그 지도를 이제 보면은요. 여기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구성은 유사합니다. 여기는 도로가 아주 크게 나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조금씩 변화해 가긴 하지만 이 왼쪽에 비해서는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 여기도 여전히 이제 상곡 저수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상곡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가 송산동으로 이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자, 이 부분 지금 위성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 상곡동의 이제 지리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카카오맵에서 위성 지도를 시대별로,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 것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10년 정도의 변천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이 카카오맵에서 이제 그렇죠. 2008년부터 이제 2019년까지 최신 지도까지를 10년 정도의 변화. 사실 상곡동에는 10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준식 선생님의 이제 글입니다. 이제 헬로 빼뻘 그 브로그로 들어가 있는데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상곡리, 지금의 상곡동이죠. 이 상곡리, 산골마을을 바꿔 부르는 이름이 상곡리이기도 한데 이 상곡동이라고 하면 여기 산골마을, 샘마을, 독바위, 검은돌 이 마을들을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잔돌비가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 있었죠. 더 깊숙이 들어가 앉아 있는 동네. 거기에서 이제 유준식 선생님은 성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극단을 이제 운영을 한 이 지역 출신으로서 이제 그렇게 현재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한자 좋아하는 양반들이 새석. 이 새가 어떤 의미의 새일까요? 잔, 그렇죠. 잔. 여기 뭐 파면 잔돌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잔돌배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고도 여기에 세석로도 있고요. 세석교도 있습니다. 저희 상곡리 가장 깊은 곳인 잔돌배기였음을, 그리고 이 자연마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불학에서 어떤 이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제 보았던 부분들, 이 장승거리부터 원모루, 정자말, 능한말, 구성말, 뱀골, 가잼말, 갓바위, 빼뻘 등의 고산리와 그리고 검은돌, 흑석, 그렇죠? 독바위, 샘말, 산골말 등의 상곡리. 그러니까 이렇게 고산리와 상곡리 두 개리를 이제 이른바 우리 고장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생활권이었음을 볼 수 있고요. 그 매개가 되었던 것이 고산초등학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맵에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영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지금 이제 신도시 개발되기 그 이전에 이 상곡동의 모습입니다.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는 모습인데요. 자, 이 느티나무요. 여기서도 이 느티나무 이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그 느티나무입니다. 이제 겨울의 풍경입니다. 이제 저 멀리 그 산이 상곡동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이제 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풍경들.
이 사진들은 이 지역에 거주하셨던 이제 김종석 어르신 그리고 이제 안금순 어르신으로부터 받은 이제 그러한 사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 멀리 이제 그 산 또 역시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주변에 정말 이 고즈넉함이 느껴지는 이제 그러한 마을의 풍경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한 마을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두렁이 이 학교를 또 오고 가는 이제 그 등하교 길이 이제 되기도. 상곡동 그때입니다. 우마차와 이제 버스인데요. 자, 이것은 당시 이제 이 어르신의 이 우마차를 찍어놓은 사진은 없기 때문에 그와 이제 유사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또 운송의 수단으로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마차를 큰애를 낳고 이제 돌아왔더니 친정에 왔으니까 이제 마차를 이제 사다 놓으셨다.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이것을 그 당시 한 550원 주고 사 놓으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우마차가 당시에 정말 독보적인 어떤 그런 이제 크기 그리고 굉장히 이제 컸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돈벌이의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작을 싣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운반으로서 이제 이렇게 활용을 이제 하셨고요. 이때 한 가지 이제 일화 좀 재밌는 일화 없을까요? 말씀드렸더니 그때 이제 청량리를 지나서 갈 때 팥주젓을 붙든다고 합니다. 우마차를 붙들어서 이게 사실 이제 얼마를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요구를 했는데 안 주셨대요. 네, 어르신이 안 주셨다고 안 주셨고, 근데 그때 내가 종로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종로서 누구누구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럼 누구냐라고 했던 거죠. 근데 실제 그 종로서 이제 그분이 계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와서 뭐 이름 적고 가라 뭐 이런 정도 한 거죠. 그리고 이름을 적은 거 뭐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름 적고 이름 나는 못 적겠다. 내가 부르는 대로 적어라 해놓고 나서 나오시는데 그 쪽지가 날로 불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우마차 이제 당시 일제강점기의 엽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운송의 수단으로. 그런데 이런 우마차하고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들었던 설명에 따르면 어떤 아주 커다란 저희도 요즘에 이제 택배 이제 운송차를 보면은 뒤에 트럭처럼 이렇게 박스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한 방식의 우마차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차가 어디냐? 옛날에 마차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르신의 집에서 이제 키우던 소가 또 굉장히 힘이 셌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운반의 어떤 기능까지도 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하루에 이제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2, 3천 원 벌 때 10,000원씩을 이제 벌었다. 한꺼번에 많이 나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도 힘이 셌고 그 우마차도 워낙에 이제 컸기 때문에. 두 번째 볼 운송수단 바로 버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의정부 시사 60년사에 나와 있는 지금 버스의 그 모습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 어르신께서 그러면 이 지역에 언제부터 상곡동에 버스가 들어왔을까요? 여쭤봤더니 마침 그 친구분들과 우리가 주장을 해서 의정부시로 동사무소로 가서 아니 밀락동까지는 들어오는데 여기까지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버스 노선이 이 안쪽까지 들어오는데 성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곡동까지 버스가 이제 들어오게 되긴 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좀 불편함이 있기도 했던 것이죠. 방시 1-1-5번 밀락동에서 뺑뺑 돌아서 1시간 반 걸려서 갔다라고 합니다. 차들 막히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버스 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당시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좀 호소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자,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 지역 아주 평화롭고 말씀드린 대로 고즈넉한 풍경 좋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없다. 근데 버스가 없다라는 의미보다 너무 자주 오지 않는다. 그리고 막차 시간이 너무 이르다. 빼뻘 도착하는 시간이 10시 40분.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그 시간을 맞춰서 또 출발을 해야 하니까요. 상곡동 그때 이번에 볼 것은 마을계 여행입니다. 이제 이 마을계 여행, 그 마을 이제 단위로 어떤 이제 계를 이제 하셨고,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의 특수성, 그래서 이 아주 가구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대체로 좀 친하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모임을 해서 이제 놀러 다니는 거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
50년 정도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는 동네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모아서 이걸 가지고 뭐 외도까지도 가고 주문진도 가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돋바이, 이 장돌백이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이것을 했고요. 아까 그 헬로페펄에서 봤던 공동생활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봄, 가을철, 여전히 지금도 소풍은 봄, 가을에 가는 것이죠.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봄, 가을을 소풍하는, 소풍 가는 날, 그런 계절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광버스를 농협에서 대주고 동네 전체가 다 이제 갔다라는 거죠. 상곡동에 그때 집성촌에 이제 명절. 이 고산초등학교 거기 신씨네가 많다. 돋바이는 신씨가 많다. 그러니까 서로 다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씨 고령 신가의 명절 풍경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명절날 되면 이 집성촌이다 보니까 큰 집부터 돈다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 이 차례 큰 집부터 이제 큰 집 들리고 둘째 큰 집. 자, 그래서 명절이고 하면은 이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돌면서 이제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렬 높은 순서대로. 그러면은 이 여성들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또 이제 도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뭔가 이 손님상을 내야 하죠. 5번째, 6번째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안 먹는다 이러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을 차려야 했고 그게 또 이 맏며느리 입장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어떤 이제 명절 풍경을 이 집성촌에서는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명절 집성촌이었고 이제 그 안에서 이 여러 이제 친지들이 이제 함께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이 쥐불놀이 여기 민속박물관에서 이제 쥐불놀이 하는 이제 이 아래 그 풍경인데요. 이 쥐불놀이를 이제 동네 앞 조그만 논사이 개울 거기에서 이제 쥐불놀이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깡통 만드는 건 누가? 막내 작은아버지가 집성촌에 이제 어떤 아까 본 것처럼 그런 명절의 힘듦도 있지만 또 이런 이 당시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명절의 어떤 즐거움이기도 했을 겁니다. 정월 대보름에 이렇게 쥐불놀이를 가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돌리기만. 그 다음에는 이제 장소들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상곡 낚시터입니다. 자, 거기 이 낚시터에서 이제 무엇을 했느냐? 옛날에 물이 깨끗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일한 수영장이 거기였었다. 자, 겨울철에 이제 썰매 타고 팽이 돌리고 그 저수지에서. 그런데 또 이런 좀 위험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또 이제 조심을 하는 이제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이 상곡 낚시터에 있던 안내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린이는 수상자대 사용 금지 이전에 이러한 사건들과도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상곡 손맛 낚시터라고 하는 있었고요. 여기 또 안내판이 이렇게 있었고, 저기 이제 저 너머로 지금 낚시하고 있는 이 광경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어떤 이 위에 이제 천막 같은 것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예 설치를 못했었다라고 해요. 안에 이렇게 이제 매점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당시 이제 상곡로 그 저수지의 그 풍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저수지가 이 낚시터로 이제 된 것이냐? 38년도에 낚시터. 그러니까 그때는 저수지가 축조가 되었다는 거죠. 일제시대의 부역으로 다 지게로 다 짊어다가 여기다 제방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낚시터를 운영하셨던 그 어르신께서 또 그 어르신들이 들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에 이제 그것을 부역을 이제 통해서 지게로 날라다가 저수지를 축조를 했고요. 그럼 저수지를 축조한 이유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도 그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에 이 저수지물 풀어서 농사를 짓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로 운영을 하던 것을 이후에 낚시터로 그 용도를 변경을 한 것인데요. 자, 여기 지금 이 낚시터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의자도 있고요. 위에 이제 이 천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게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낚시터를 그러면 저수지였던 곳이 어떻게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게 됐느냐? 저희가 조사를 이제 올해 했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말씀하시는 만약에 생존에 계시다면 한 85세 그 정도 된 분들이 청년회를 조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올해 한 85세 정도 되신 그분들이 이전에 한 60년 전, 한 25세에서 27, 8세 되시던 때에 여기다가 잉어 치어를 갖다 방류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서 이게 애말한 잉어가 됐다라고 하십니다. 어디 소비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서 낚시터로 낚시터로 활용을 해봐야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낚시터로 이제 활용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셨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낚시터 운영을 처음부터 그 선생님께서 하신 거는 아니고요. 이제 원래는 이것을 맡아서 하셨던 전 권투 선수 출신의 어떤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약간 이제 무단으로 하신 거죠. 제대로 어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무단으로 좀 하시다가 또 이제 권투 선수셨고 하니까 네, 가능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외지에서 오신 분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낚시터로 인가를 받은 거는 그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의 이제 특성상 이제 외지에서 이제 오셨고 그리고 좀 원만하게 이런 이제 지역에서 이 낚시터 운영을 할 때에 좀 그렇게 하시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낚시터의 여러 편의 시설을 전혀 설치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또 이 지역 토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운영의 어떤 이런 부분을 발휘를 하셔서 이후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편의시설까지 잘 갖추고 상곡동 이 낚시터가 또 이제 의정부에서 또 이제 그 손꼽히는 이제 그러한 낚시터로서 운영이 잘 되었다.